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한국전력이 단기적으로 눌린 구간을 준다 하더라도 결국은 뭐다 또다시 상승 구간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드렸죠. 근데 재차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이 위에 악성 매물대가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나요? 존재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차트를 조금만 길게 한번 보신다라고 하면 현 시점을 명확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 돌파하지 못했었던 구간들을 어떻게 했어요?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보세요.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이 구간을 강력하게 지지해주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됐다?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당장 내일을 기준점으로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당장에 이 한국전력이 한국과 스웨덴이 소형 원자력을 포함해서 원전 연구개발 공급망에 나서면서 국내 원자력 기업들이 다시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으면서 한미 원자력 협력 테스트포드 대표단이 지난해 방미해서 미국 에너지부 관계자들과 조기 협상을 진행한 데 이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원전 건설의 필요성을 언급하지 않았다? 언급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최근에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미친 듯이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죠. 근데 지금 수급이 어느 쪽으로 이동했는지 명확하게 확인해 보자. 지금 어느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원전 관련된 종목으로 이동을 했다고. 그래서 당장 우리가 한국전력만 바라볼 게 아니라 우리 기술을 기준점으로 보신다 하더라도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 명확하게 확인을 해보자. 지금 윗꼬리 양봉 구간이 만들어졌죠. 근데 윗꼬리 양봉 구간을 만들어냈다 하더라도 지금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차트를 조금만 길게 한번 보신다라고 하면 신고가를 돌파를 하는 강한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다고 보세요. 이 위에 악성 매물대가 존재를 할까요?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이요? 바로 2006년인 걸 확인해 볼 수 있다고. 그럼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큰 폭의 상승 구간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한국전력 또한 어떻게 된다? 큰 폭의 상승 구간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겠죠. 그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종목을 핸들링하고 있는 주체들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보세요. 구간에서 주가가 미친 듯이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죠. 근데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주가가 역별 구간으로 하락 구간을 만들어냈을 때 강력한 매수세가 실려줬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근데 이 강력한 매수세가 어느 시점에서 실려줬다? 이전에 바닥 구간에서 강력한 매수세가 실려줬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고. 그럼 이 종목을 핸들링하고 있는 주체들은 이미 이 바닥 부분부터 자신들의 물량들 엄청나게 모아갔을까요? 모아가지 않았을까요? 엄청나게 모아갔다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구간에서 엄청난 거래량이 나와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지 않고 박스권을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가져가야 되는 주체가 있습니다. 어떤 주체냐? 보세요. 주가가 실질적으로 이 박스권 상단 부분을 강하게 돌파를 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죠. 근데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셔야 된다. 주가가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을 때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지금 얼마만큼 가지고 있어요? 23%를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하다는 건 결국은 외국인들이 지금의 구간에서 매도를 했는지 매도하지 않았는지 확인해 본다라고 하면 수익 극대화될 수밖에 없겠죠. 지금부터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전까지 이 박스권을 돌파하지 못했다가 역별 구간을 주가가 지속적으로 밀리고 있는 구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죠. 근데 정배열 구간을 돌리기 위해서 강력한 양봉 구간이 만들어지고 이 박스권 상단 부분을 돌파를 하는 구간에서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적극적인 매수세가 실려줬다 실려주지 않았다 실려줬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가져와야 되는 부분이 당장에 1월 13일부터 1월 19일까지 누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는지를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 말씀을 드립니다. 당장 가장 적극적으로 매수를 한 주체들이 누구예요? JP모건과 UBS 증권, 맥컬리 증권인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외국계 창구에 적극적인 매수세가 실려줬다 실려주지 않았다 실려줬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고. 그럼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는 구간에서 외국계 창구에 적극적인 매도세가 나왔는지 나와주지 않았는지 확인을 해보시자. 지금 59만 주를 가지고 있었죠. 근데 79만 주까지 늘렸다 늘리지 않았다 늘렸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UBS 증권 또한 지금 기존에 45만 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87만 주까지 늘렸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고. 맥컬리 증권 또한 어떻게 하고 있다? 69만 주까지 늘렸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구간이 어느 구간이요? 당장 1월 20일 날 엄청난 거래 대금이 터져주면서 윗꼬리 양봉 구간이 만들어지는 구간이 어느 구간인지 명확하게 확인해 보자. 지금 결론적으로 지금 양봉 구간을 강하게 만들어내지 못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차트를 조금만 길게 한번 보신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 구간에 있는 모든 매물량들을 어떻게 했어요? 소화를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근데 그게 단순히 끌어올린 건가요? 아니라고. 결국은 엄청난 돈이 유입이 되면서 장대 양봉 구간이 만들어진 거라고. 그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구간에서 개인들의 물량들 붙어줬을까요? 붙어주지 않았을까요? 신고가를 돌파를 하는 구간에서 개인들의 물량들 엄청나게 붙어주지 않았다? 붙어줬다고. 그럼 이 개인들의 물량들 털어내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주가를 눌린 구간을 주고 나서 재차 상승 구간 나왔다 나오지 않았다 나와줬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당장 1월 21일 기준점으로 누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는지를 함께 보시도록 할게요. 지금 보신다라 가면 개인들의 물량들 어떻게 됐어요? 가장 매수를 많이 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동시에 UBS 증권과 JP모건, 맥컬리 증권의 적극적인 매수세가 나와줬다 나와주지 않았다 나와줬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근데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당장 1월 21일을 기준점으로 이 하락 구간에서 사실상 개인들의 물량들 엄청나게 털렸다 털리지 않았다 털렸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고. 근데 맥컬리 증권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구간에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었던 주체들은 자신들의 물량들을 지금의 구간에서 매도하지 않고 관망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결국은 이 앞 구간에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었던 주체들 입장에서는 지금의 구간에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는 것보다 주가가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는 구간에서 자신들의 물량들을 누구한테 떠넘긴다? 개인들한테 떠넘긴다고. 왜요? 결국은 지금의 구간에서도 충분히 수익이다 수익이 아니다 충분히 수익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 단기적인 고점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무조건 매도 타점 잡아가셔야 된다. 왜 그래요? 결국은 주가가 또다시 하락 구간을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폭락 구간이 나올까? 이렇게 폭락 구간 나요? 절대로 폭락 구간 크게 나와주지 않는다고. 왜 그래요? 결국은 이 앞 구간에서 엄청난 돈을 쓰면서 주가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하락 구간을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큰 폭의 하락 구간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어떤 종목처럼요? 당장에 하나시스템을 기준점으로 보신다 하더라도 보세요. 이 앞 구간에서 이전까지 돌파하지 못했었던 구간을 강하게 돌파를 했죠. 그 강하게 돌파를 했었던 주체가 누구예요? 바로 외인들이라고. 외인들의 적극적인 매수세가 실려주고 나서 이 윗구간에서는 외인들은 그냥 관망만 했다고. 근데 명확하게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하락 구간을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폭락 구간 나와줘요? 절대로 폭락 구간 나와주지 않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리잖아. 우리가 단기적인 고점 부분에서 최고점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무조건 매도 타점 잡아가셔야 된다. 왜 그래요? 결국은 외인들 입장에서는 최종적인 목적이 뭘까요? 최고가권에서 매도를 하는 게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근데 주가가 대차 하락 구간을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큰 폭의 하락 구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 어떻게든 명확한 자리에서 대응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제 개인 휴대폰 번호 남겨놓을 테니까 이 번호로 간단하게 전력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얼마의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의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매도 타점이랑 매수 타점 공유를 해드릴 건데 우리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단기적인 고점 부분에서 일부만 매도하고 재차 눌린 구간 나와주는 구간에서 어떻게 하자? 매수하자고. 폭락 구간 크게 나와준다 나와주지 않는다? 크게 나와줄 수가 없다고. 왜 그래요? 엄청난 돈을 쓰면서 신고가를 돌파를 하는 강한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결국은 뭐다? 주가가 단기적인 고점 부분 찍고 나서 조정 구간을 거칠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타점 확인하고 어떻게 하자? 안정적으로 행하시자. 다시 한번 강조드려보도록 할게요. 사실 많은 분들께서 주식을 어렵게 생각하는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요. 결국 뭐요? 싸게 매수해서 비싸게 매도하면 돼요. 이렇게 쉬운 결론이 있는데도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요? 매수를 했지 매도를 했지 명확한 근거나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중심을 잡고 매매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매매를 할 때 중심 없이 매매를 하다 보니까 어때요? 올라간다고 매수해놓고 3% 5%의 약식일 때 매도하고 아니면 사놓고 계속 떨어지면 그냥 두시잖아. 그리고는 주변에다가 나는 장기 투자자라고 얘기하시잖아. 그래서 이렇게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 너무나도 많아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도 중심을 잡고 매매를 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고 있죠. 사실 여러분들이 방송 보면서 혼자서 타점 따라하는 거랑 제가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린 타점이랑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타점도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4시간이고 5시간이고 분석을 한 다음에 또 영상을 만드는데 몇 시간 걸려서 어렵게 공유해드리고 있는데 문자로 실시간 대응 받으면 직접 눈으로 하나하나 체크가 가능하니까 빠르게 대응이 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공유해드린 타점 보지 않고 혼자 한다라고 하면 메이저 수급들은 개인들의 심리를 너무나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주가가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는 구간에서 매수를 너무나도 잘했어요. 고점 부분에서 매도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큰 폭의 하락 구간에서 매수해야 될지 손절해야 될지 고민하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당장 내일을 기준점으로 엄청난 변동성 나와준다 나와주지 않는다 나와줄 수밖에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명확한 타점을 확인하라고 강조드린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이 윗구간
구간에 악성 매물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도 자신들의 물량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만 언제든지 고점 부분에서 매도할 준비를 하고 있다,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 매도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점 확인하고 어떻게 하자, 안정적으로 대응하시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려 보도록 할게요.